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대 이공학번 경영학부 붙은 인천고 이태현입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이태현 학생, 에 대해서 우리 공통 질문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질문으로 처음부터 우리 고등학교 올랐을 때 종합전형을 준비하려고, 올라온 건가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수시에 꽂힌 종합 전형이라 했기 때문에 종합 전형을 얼핏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아무 대책 없이 갔던 게 맞아요. 아, 그렇죠. 근데 보통 남학생들 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사실 뭘 준비를 하고 가나요? 그냥 가가지고 볼이나 차고 그렇게만 하지. 그래서 실제로 종합전형에 대한 생각은 있었으나,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근데 이제 종합전형을 위해서 일부러 우리 뭐 인천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한 건 아니고, 네. 그러면은 인천고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뭐 하기고도 있고, 인하부고도 있고 이런데. 저는 우선 가장 큰 강점이었던 게 저희 집에서 인천고까지가 5분 거리여서 그렇죠. 거리 가장 중요하죠. 거리를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원래 제 꿈이 체육교사여서 음. 하기고가 그 체육 중점 학교여서 그렇죠, 맞아요. 하기고를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음. 그때 당시에서 하기고가 이제 분위기에 있어서 그 말들이 많았고 약간 그런 구설수들이나 그런 분위기 휩쓸릴 만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인천고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학생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부분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거리고 뭐 귀찮잖아, 아침에 네. 일찍 일어나고 이런 것도 귀찮고, 두 번째는 그 내가 공부하는 것보다 이제 주변에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인천고가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러면 인천고를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이제 신입생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3주가 입학이 늘어져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지루해하고 있는데, 요런 인천고 들어가는 신입생들에게 조언을 선배로서, 야, 라떼는 말이야, 조언을 해준다면.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문과이기 때문에 인천고 가기에 약간 불리한 점이 많아요. 그렇죠. 인천고가 과학 중점 학교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성향이 문과라면 정말 노력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인천고 간다면 정말 피땀 눈물 다 흘려야 되고 본인이 그렇게 피땀 눈물까지는 안 흘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이게 조미료가 들어간 거 아닌가요, 이거? 아니. 왜냐면 네. 대회 같은 것들도 거의 이과 중심 대회가 그렇죠, 많고 맞아요. 네. 문과에 신경 써주는 게 그냥 성적 높은 애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 2학년 때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자율동아리나 대회 같은 것도 제안을 제가 했고 만들기도 제가 했고 그리고 웬만하면 다 참여를 해서 문과라면 정말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런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었고요. 또 생기부를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실제적으로 언제부터 만들려고 조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2학년 때부터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사실 1학년 생기부가 2학년과 3학년 생기부에 비해서 부실한 건 맞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 적응을 위해서 1학년이 부실할 수도 있다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1학년 때 그 학교 차원에서도 많이 없어요, 활동 같은 것도. 그래서 그 1학년 때는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때만큼 빡세지는 않으니까 네. 그거에 맞춰서 웬만한 거 다 참여하려고 하면 음. 생기부는 그럭저럭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소서 쓰는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걸로 제가 이제 학교 다녔을 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소서 쓸 때 본인만의 꿀팁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하나 알려주시겠어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방황을 많이 했는데 저는 송도에서 컨설팅도 받았고 서울에서 정말 비싸게 돈을 주고 자소서 써주는 네. 컨설팅도 했었어요. 근데 사실 금액을 한번 물어봐도 되나요? 저는 괜찮으면은. 저 76만 원. 아, 서울에서. 네, 서울에는 76만 원. 송도에서는. 3회 3회. 76만 원. 그러니까 첨삭 같은 것까지 해서,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뽑아주는 거 하고 첨삭까지 해가지고 네. 70몇만 원. 이제 송도에서는. 송도에서는 이제 생기부에 대해서 진로 컨설팅이었기 때문에 한 15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 그 한 타임 한 시간 정도 네네. 얘기하는데, 네, 네. 그렇게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느낀 건 어떤 건가요? 일단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서울에서 했던 거 아무것도 안 썼어요.
결론은 자기 입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음, 그 자소서는 자기 내용을 담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서울에 가져가서 맡긴다 한들 네. 어떤 재료를 뽑아준다 한들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걸 제대로 체험하지 않았으면 그 내용이 막 1500자만큼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학교 생활에 있어서 자소서를 잘 쓰기 위함은 그만큼 내용을 채우기 위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가장 베스트고 그 활동에 있어서 자기가 나중에 3학년이 되면 많이 까먹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어떤 대회가 있었는데 이건 이랬고 이랬다 이런 식으로 미리 약간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그쵸. 해서 저장을 해놔서 기록해두면 정말 편해요. 지금 말씀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저희 가리키는 아이들, 제가 지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도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대회를 나가라, 또 어떤 동아리를 들어라, 이런 것도 조금 지도를 각 학교마다 이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거에 플러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활동을 내가 어떻게 했고 거기서 뭘 느꼈는지를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적어 놓으면은 후에 생기부가 훨씬 더 풍부해지고, 또 중간중간에 계속 세특이라든지 행특을 보고 있어야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 첨삭을 해주셔야지 더 이쁘기 때문에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자소서 부분에서 또 본인이 경험한 게 많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해준 것 같아요. 그 인천고 그러면은 우리 동아리, 문과 동아리는 좀 어떤가요? 사실 문과 동아리 같은 경우는 우선 뭐 전공과 맞는 동아리를 하는 게 당연히 좋죠. 근데 이과처럼 이과 EOS 같은 경우는 과학을 통틀어서 네. 원탑이기 때문에 그렇죠. EOS 딱 들어가면 만사 오케이인데 문과 같은 경우는 분야도 많고 방송부도 있고 반크 네. 사회 쪽으로는 반크 그리고 역사 쪽으로는 또 역사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자기 전공과 맞는 동아리를 하면 좋긴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를 희망했지만 네. 교직 편집부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활동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어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와 전공이 맞지 않는 동아리에 들어갔다 해서 그게 페널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활동이 2세 활동이 돼서 면접 질문으로 나와요. 그래서 동아리에 대해서 전공 동아리를 들어가지 않았다 해서 좌절하지 않아도 되고 그 축구부나 이런 배드민턴 그런 정말 운동이나 음악 같은 네. 동아리만 안 들어간다면 그리고 그 동아리에서 최선만 다한다면 그게 또 자기한테 스펙이 되고 커리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인천고에 대한 수상 경력 잘 받는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수상 경력이 실제적으로 보면은 한 장이 거의 안 넘어가는 수준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활동도 많이 없고 문과에 대한 수상 관련된 이런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수상에 좀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우리 후배들 요런 거는 꼭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나요? 우선 정말 저희 문과 전교 1등 친구도 네. 상이 한 장이 안 넘어가요. 문과는 진짜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어떤 활동을 해야 참 고민이 많을 텐데 일단 문과라고 하면 그 100일장이 참 써먹을 때가 많아요. 자소서에도 써먹을 수 있고 면접 때도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일장을 추천하고, 또 문과라고 딱 하면 이제 토론 대회, 네. 그리고 에세이 라이팅, 그리고 면접 대회 같은 이런 문과적인 느낌의 강한 대회에 정말 참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CC는 문과, 이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 에세이나 이런 거 이제 면접 대회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랑 이제 학기랑 내신 시험 때랑 이렇게 맞닥뜨리거나 같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사실 기회도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대회를 하나하나를 1등을 받고 싶다라기보다는 양으로 채우자라는 전략을 썼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시험과 수행평가와 대회가 많이 겹친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자기가 써야 하는 비중을 둬야 하는데 저는 이제 더 성적이 부족했기 때문에 성적이 더 쓰고 싶어서 대회를
대회를 꼭 1등을 맞으려고 안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1등 한 대회는 대회는 많이 네, 없고요. 거의 네, 없어요. 거의 네.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네. 저한테 제가 느끼기에 페널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는 네, 모습으로. 저는 이제 네. 질보다 양으로. 질보다 물론 양으로. 이제 질적인 대회도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질적인 대회를 참여하되 그 수상 실적에 대해 연연 안 하는 편이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조금 멘탈 관리를 하면서 네, 이제 내신 그런데- 성적도 그쵸. 같이 관리를 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태현 학생, 문과, 인천고 문과의 이태현 학생에 대한 개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교과 우수상에 영어를 빼놓지 않고 다 탔어요. 거의. 네네. 네, 영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스페셜리스트인데 인천고 영어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네, 네. 1학년 때 올림푸스 1, 2 이렇게 들어가고 2학년 네. 때는 수특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쉽지 않은데 영어 어떻게 공부했는지 궁금하네요. 부끄럽지만 네. 이 영어만 그렇게 다 1등급을 꾸준히 받을 수 있었던 게 네. 그 과목에 대한 공부법을 제대로 잡았기 때문이에요. 공부법. 네. 네. 저는 영어 공부를 10회독으로 그러니까 10회독 공부법을 제 공부법으로 세웠어요. 그렇죠. 가장 간편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은. 네. 네. 근데 이게 약간 학교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학교는 영어 시험 문제가 응용을 해서 나오는 데가 있고 어떤 인천고 같은 경우에는 네. 그대로 나오는 그렇죠. 응용이 많이 필요 없는 그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경향이 강해요. 변형이 이제 문제 유형만 변형이 되는 거지 네네. 실제적으로 맞아요. 지문이 변형이 되진 않는다. 근데 네. 요거는 조심해줘야 되는 게 이제 태연 학생이 있을 때만 그랬고요. 네. 최근에는 문제 변형이 지문 변형이 상당히 많이 그렇죠. 되는 추세여가지고 요거는 이제 우리 들으시는 이제 청취하시는 학생들이 후배들이 요거는 조금 이제 감안하고 조금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저 이거에 대해서도 그 1학년 때는 10회독을 했는데요. 네. 10회독을 하면 정말 완벽해요, 그냥. 정말 틀릴 수가 10분 없이.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풀 정도로. 근데 단점은 뭐냐면 그만큼 다른 공부할 때 부족해요, 시간이. 그래서 저는 2학년 때부터는 10회독보다는 이제 최소한 5회독은 하되 그 문제를 풀면서 응용을 익혔어요. 그래서 그 자기만의 공부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실질적으로 이제 네. 10회독을 하든 5회독을 하든 그런 것도 이제 본문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렇게 문제도 많이 풀고 네. 또 실제적으로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도움을 받는 우리 네. 학원 과외 선생님이나 그런 선생님들한테 이제 많이 부탁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 꿈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1학년 때 같은 경우는 뭐 체육과 관련된 거를 생각했다가 2학년 때는 이제 경영 컨설턴트, 3학년 때는 이제 브랜드 마케터나 빅데이터 분석가. 실제로 브랜드 마케터하고 빅데이터 분석가는 비슷하긴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만 이렇게 완전히 좀 다른 내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접이나 자소서에서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꿈이 이렇게 바뀌는 거는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극복한 부분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부터 꿈이 체육교사였기 때문에 설마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바뀌겠어 하면서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딱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때 저도 정말 낙담을 많이 했어요. 이거 바뀌는 거에 대해서 어떡하지? 그리고 막 면접이나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그냥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상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정말 하지만 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바뀌게 된 계기가 저는 정말 한 책을 읽고 나서 그 마음이 딱 제대로 바뀌었거든요. 그냥 그런 계기를 면접 때 잘 말하기만 하면 정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면접관님들도 꿈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막 1학년 때 정한 꿈으로 쭉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혀. 꿈 바뀌는 거는 큰 문제가 없대. 그 바뀌는 꿈에 대해서 또 활동을
꾸준하게 채워 나가야 돼요. 또 제가 이제 태연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2학년 때부터 봤으니까 더 잘 알고 있기는 한데 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인상적인 게 그 꿈에 맞춰서 자율 동아리를 다 바꿔서 이렇게 들어갔다. 1학년 때 체육과 관련돼, 2학년 때는 경영과 관련돼, 3학년 때도 이제 브랜드나 뭐 경영하고 경제와 관련된 것들, 특히나 뭐 엘빈 토플러의 뭐 부의 미래 이런 네. 것들 이제 관련돼서 동아리 자율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뭐 워낙 저기 활발하고 또 이렇게 리더십도 있는 친구여가지고 자율 동아리 같은 거 개설하는데 많이 어렵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이제 자율 동아리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후배들한테 팁을 준다면은요. 어, 우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피땀 흘려야 된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문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공 같은 걸 바꿔도 저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과목도 없었고, 네. 그리고 경영 동아리가 정말 그냥 선배님들이 만든 거 이외에는 없어요. 근데 선배님들 동아리 들어가는 건 사실상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모르는 선배님들이기도 하고 그렇죠. 들어가도 정말 약간 소외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만들거나 정말 관심 있는 친구들을 미리미리 사귀어놔야 돼요. 그래서 그 동아리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제가 다 만들긴 했는데 이거는 꼭 자기가 안 만들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정말 저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였어요. 정말 없었기 때문에 만들었고, 만약에 자율 동아리를 신청하는 시즌이 있는데 네. 그때 동아리 목록들이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자기 전공에 맞는 동아리가 있다. 그럼 그거를 빨리 가서 그 친구와 연락을 해야 되고, 만약에 없다. 그랬을 때는 자기가 빨리 모아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 동아리를 만들었을 때 그 날에 모든 반에 다 들어가서 저 혼자 제가 만든 경영 동아리를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면 저희 반으로 와라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절박한 만큼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율 동아리 만드는 거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학생들은 몇 명 정도 모였었나요? 2학년 때 같은 경우는 자율 동아리라고 돼 있긴 하지만 사실 R&E 활동이거든요. 네. R&E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같이 도와줘서 네. 했었기 때문에 4명으로 진행한 거고 3학년 때 이제 그 자율 동아리는 8명 모았습니다. 8명 정도 진행을 했었던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저 올해 받았던 생기부 중에서 봉사활동이 제일 많아요. 300시간이 넘어갑니다. 그쵸. 더 인상적인 부분은, 이거 거의 다 학교에서 한 거예요. 네. 다른 데 밖에서 맞아요. 외부 활동을 한 부분도 있긴 한데 거의 다 학교에서 했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많은 것들을 차지하는 게 요 교지 네. 동아리에서 많이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교지에서 했던, 그러니까 동아리에서 했던 봉사활동 말고 그 학교에서 할 수 있었던 봉사활동 그냥 본인이 많이 참여하면 되나요? 그것도 있는데 그냥 애초에 딱 누가 봐도 저거 봉사시간 준다 하는 활동들이 있어요. 핸드폰 수거미 그리고 쓰레기 정리하는 거.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근데 이것도 진짜 중요한 게 너무 안타까운 게 가위가위보로 뽑는단 말이에요. 가위가위보로 잘하는 재능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정말 가끔씩 참 선생님들은 네. 이거 나와서 내가 이걸 하고 싶은 이유, 포부 이런 걸 말하게 하는데 저는 이때 가서 막 앞에서 웅변하듯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피땀 눈물이라고 그쵸. 네, 얘기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피땀 눈물이 많이 녹아났는지 2학년 때 같은 경우는 190시간 네. 1, 2, 3학년 다 합쳐도 190시간 넘는 아이들이 많지 않고 우리가 보통 한 200시간 넘으면 그래도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보통 치는데 시간이 안 넘는.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시간을 좀 채웠던 것 같고요. 또 이제 교지 제작에 대한 요 얘기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동아리고요? 어떤 활동을 했나요? 먼저 교지 편집부는 학교 교지를 만드는 동아리예요. 네. 근데 솔직히 교지라고 했을 때 저도 들어가는 거 후회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처음에 그러니까 형들이 거짓말을 쳤어요.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기사를 다 넣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내 꿈에 맞춰서 그런 쪽에 기사를 쓰면 정말 좋겠다 해서 딱 들어갔는데 그렇죠. 사실상 다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넣을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너무 약간 MSG가 들어갔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동아리 특징은 뭐냐면요. 1학기 때는 놀아요. 한 학기 때는 놀아요. 왜냐면 일이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주요 이벤트 같은 경우는 사진만 몇 장 찍어 놓으면 돼요. 근데 이제 2학기 때 뼈 빠져요. 방학 때도 모여서
교재 타이핑 치고 특히 제일 화났던 게 이제 자기가 맞춤법을 너무 잘하잖아요. 네네. 자기가 맞춤법을 너무 잘하면요, 자기가 그 오타 검수를 자기가 다 맞게 돼요. 그게 저였어요. 제가 오타 검수만 한 6번? 7번 이렇게 아. 다 업무를 맡게 됐어요. 네. 제가 약간 그 뭐지? 차장을 네네, 맡아서 차장도 더 그 맡았었고요. 이유이긴 한데 어쨌든 뼈 빠지는 동아리 중에 하나였긴 했습니다. 네, 그만큼 또 봉사 시간도 확실하게 네, 확실해요. 챙겨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네. 솔직히 저도 그러니까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막 생기부터 채워야 돼 이렇게 많이 고민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회복지학과 갈 거 아니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정말 학교에 있는 활동만 해서 그냥 그러니까 최소 시간만 채워도 정말 문제가 없어요. 네. 예, 사회복지학과 갈 거 아니면. 그렇죠. 실제적으로 책도 한 학년에 한 10권 정도 못 읽은 것도 있고 뭐 읽을 것도 있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읽었다라기보다는 그쵸? 이제 학교에서 교과 과목에서 이제 써주는 기본적인 그쵸. 1학년 때는 그쵸? 많이 그랬죠. 그죠? 우리 뭐 이렇게 기본 반찬 깔리듯이 이렇게 네. 깔리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런 것들도 그렇게까지 많이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책이요? 네. 책은 중요해요. 책은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책은 자소서에 그대로 녹여 들어갈 수도 있고 네. 또 그 진로 변경 계기로 될 수도 있고 면접으로도 무엇보다 많이 나와요. 면접으로 실제로. 예, 막 그 책을 쓰신 교수님이 가끔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끝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책 중요한데 본인이 이렇게 노려서 쓴 건 아니지만 네네. 얻어 걸린 네. 느낌이. 책에 대해서는 일단 팁을 하나 주면 네. 그 책을 나중에 보면 공통으로 들어가는 책들이 있고 네. 과목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책들이 있어요. 네. 생기부 불릴 때는 과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과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책을 물론 그쪽 약간 그 과목과 비슷한 책을 읽어야 되긴 하지만 그 책을 읽어서 독후감 써서 그 담당 과목 선생님한테 가야 그 과목 란에 책 이름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생기부 불리는데 최고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공통에 들어간 경우가 많고 네. 또 이거는 민규한테 들어서 정말 꿀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기부 늘릴 때 그러니까 민규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 문학이나 이런 거 배웠을 때 시 같은 거를 다 독후감처럼 위장을 해서 이렇게 독후감으로 써서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문학을 엄청 많이 채워놓고 그러면 이제 양이 정말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꿀팁이었어요 저한테. 그렇죠. 세특상에 이제 뒤에 있는 독서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자율 활동에서 했던 행동이나 그런 활동들을 세특에 집어넣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해 줬던 것 같고요.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건 예꿈 지역 아동센터 이제 활동을 하나 했었는데 예. 뭐 봉사 활동으로요. 요거는 이제 뭐 1학년 때는 안 했었고 그쵸? 1학년 때도 했어요. 1학년 때도 했었나요? 1, 2, 3학년 다 했어요. 1, 2, 3학년 다 했네요. 요거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그냥 3년 동안 꾸준히 간 제가 그러니까 우연히 알게 되어서 네. 계속 한 케이스. 요런 것들도 우리 면접이라든지 자소서 쓰는데 좀 도움이 됐나요? 예, 뭐 대학 자소서마다 다르겠지만 2번에도 썼었고 3번에도 썼었어요. 그 정도로 네. 실질적으로 이제 봉사활동,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예비 고등학생들이 좀 알아줘야 될 부분들 중 하나가 정말 좀 진실되게 독서도 그렇고 봉사활동도 그렇고 실제로 본인이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겪은 것들을 이제 써면은 더 좋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1학년 때는 성적이 그렇게까지 상위권 성적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2.5. 그렇죠, 2.5. 2.5도 뭐 좋은 성적이긴 한데 지금 현재로 그쵸. 우리가 붙었던 대학인 외대나 인하대, 숭실대 또 이렇게 지원했던 대학인 경희대, 건대는 꿈도 못 꿀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네. 맞는 아, 말이죠. 맞아. 100% 맞는 말인데요. 뭐. 네, 맞아. 근데 2학년 때 갑자기 111, 211, 211 뭐 이렇게 찍었네요. 네. 일단은 2학년 때 저기 뭐야 수학 학원 선생님을 그럼요. 그것도 있죠. 그건 영순이. 그쵸. 그거 말고 뉴드림을 다 그어야 돼요. 이러면 학원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네. 근데 수학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과목 성적도 굉장히 많이 오른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오를 수 있었죠? 갑자기 뭐 신경 변화가 있었나요?
이것도 참 할 말이 많은데 잠깐만 요거 하나부터 물어볼게요. 네네. 중학교 때 성적 어땠어요? 저도 이제 사람들 보는 기준에 따라서 잘하거나 못하거나 할 수 있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7%였어요. 7% 정도. 근데 7%인데 또 이제 동인천 중학교가 그죠. 또 거기 뭐 명성도 빡신분도 있고. 안 좋은 편이에요. 그렇지. 야구부도 있고. 네, 편해서 이제 7%인데 네, 근데 중학교랑 상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 상담 올 때도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뭐 4% 이렇게 7%에서 어깨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이니까 다 알잖아요. 네. 중학교 때 그래봐야 필요 없다. 아무것도 없다. 사실은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중학교 때도 이제 열심히 그래도 하긴 했지만 나름 네네. 이제 가진 것도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했지만 그럼 선행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했었나요? 네, 이게 참 제가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음. 저는 중학교 때 일주일 공부법을 했어요. 음. 항상 일주일 전에 공부했어요. 그렇죠. 중학교 때는 그럴 수 물론 있죠. 수학과 영어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조금 하긴 했지만 네. 진짜 깊게 공부하는 걸 일주일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망한 거예요. 네. 제가 방학 때 정신을 못 차리고 공부법을 안 찾은 거죠. 특히 이제 제가 제일 고생했던 게 뭐냐면 뭐 학원을 비하하려는 건 아닌데 학원에서 그러니까 문제를 기출로 넘어가야 되는데 항상 개념에서 머물렀어요. 제가 다녔던 학원이. 네. 그래서 매일 RPM밖에 안 풀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결국 유형도 기본 그쵸. 문제 정도까지밖에 안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1학년 때 이제 수원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는 다 푸는데 어려운 문제 하나도 손을 못 대요. 그래서 1학년 때 다 3등급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많이 후회를 했죠. 그래서 저도 일단 먼저 예습은 한 학기만 했었고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네.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문법은 마스터를 했어요. 애초에. 구문 독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근데 문법을 아예 완전 싹 다 제대로 외우고 들어갔고 국어도 저는 예습을 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화작하고 이제 우리 문법하고 요 부분을 약간 문학적 소질이 없어서 국어도 했는데 이제 수학을 제일 부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제일 고생을 했고 제일 많이 했는데도 제일 안 오르는 게 수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학년 넘어갈 때 딱 꿈이 체육교사인데 사범대를 가려면 2점 초라도 돼야 되는데 그럼요. 맞아요. 성적이 너무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너무 절박했죠. 그래서 저도 아까 민규까지는 아닌데 전 수학을 이제 가장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문과한테 있어서 수학은 진짜 양날의 검이에요. 그렇죠. 잘하면요 진짜 인생이 꽃길이고 못하면 그대로 쭉 망해요. 그냥 뭐 어떤 과목을 잘해도 수학이 이수 단위가 제일 높기 때문에 그렇죠. 내신이 쭉 떨어져요. 그래서 수학을 1순위로 잡고 저 같은 경우도 방학 때 5권을 풀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5권을 한 번에 딱 푼 게 아니라 한 권 끝나면 한 권 풀고 한 권 끝나면 한 권 풀고 이렇게 진짜 양으로. 그러니까 이제 2학년 때부터 수학이 그냥 진짜 조금만 해도 시험 기간 때 조금만 해도 이게 그냥 성적이 잘 나오더라고요. 아니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듣는 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굉장히 성실한 학생이고요. 아까 말씀해드렸듯 양으로 조금 때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본인이 앉아 있고 그쵸.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학생이라는데 또 3학년 1학기 때는 또 살짝 떨어졌네요. 예. 네, 그거는 왜 살짝 떨어졌나요? 3학년 때 떨어진 거는 사실 저는 저의 입시에 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장거리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라톤. 네, 저는 2학년 때 다 쏟았어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살짝 왔네요. 네. 번아웃이 왔죠. 그래서 3학년 방학 때 2학년 때보다 공부를 안 했어요. 실제적으로. 네. 그렇죠. 그때 제가 옆에서 본 바로는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중학교 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이게 습관을 쌓아오고 자기만의 공부법을 만들어 와야 고등학교 때 적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이 고등학교 와갖고 난 무조건 뭐 내신 좋은 학교 가서 내신 잘 딸 테야 이래봤자 가서 적응을 안 되고 공부를 못 해요. 저 같은 경우도 공부를 뭐 일주일 공부법을 했다 했잖아요. 일주일 공부법을 하다가 갑자기 뭐 하루에 뭐 8시간씩 공부하고 이런 걸 하니까 이제 번아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한 진짜 중학교 때 그런 자세를 잡아놓고
들어와야 돼요. 야, 그러니까요. 성적과 관련돼서는 일단은 중학교 때부터 조금 열심히 공부하는 것들이 네. 습관이 많이 된다라는 얘기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인천고 생기부를 항상 보다 보면 이제 선생님들이 열심히 써주고 그런 부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네. 이제 우리 이태현 학생 생기부를 봤을 때는 각 과목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상적인 정도, 그러니까 다른 학교나 이런 데서 말하는 것 같이 인상적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이 진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작성이 들어갔거든요. 네. 이랬을 때 이런 그 세특사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본인이 노력한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먼저 학교 배경이 네. 인천고 문과는 저는 개인적으로 학위고랑 비슷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아, 학교 네. 분위기. 네, 그러니까 문과 학업 분위기. 분위기. 네. 예. 근데 저는 그때 그러니까 휩쓸리지가 않았어요. 2학년 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반에서 되게 담임 선생님이 저를 밀어주셨어요. 다 저만. 왜냐면 저희 반에 공부를 그러니까 다 성실히 하고 열심히 하는 게 거의 저밖에 없었어. 그 때문에 그리고 반장이었어. 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거의 밀어주셨고 음. 3학년 때도 비슷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로 이렇게 세특 잘 써주시고 이런 거는 근데 이렇게 안 해도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없어도 자기가 진짜 선생님과 트러블만 없으면 돼요 일단. 그리고 모든 수업에 성실히 임하면 이게 선생님들끼리 정말 많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 학생 괜찮다, 이 학생 별로다. 근데 이런 가운데 좋은 이미지를 심어 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성실한 게 베스트죠. 네. 성실해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다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이제 참여라던가 이런 것들도 조금 열심히 하고 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진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도 이제 교과목 선생님들한테 조금씩 어필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이게 종합적으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우수한 학생들, 그러니까 학교에 관심도 좀 많고 또 활동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들이 이렇게 종합전형으로 쓰는 거를 네.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또 그거 하나 이제 공통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민규 학생들도 그렇고 네. 우리 고등학교 갔을 때 물론 남학생들이고 집이 가까우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썼지만 고민 많이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죠. 아, 이 학교가 과연 나한테 뭘 어떻게 해줘서 내가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학생도 굉장히 많던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건 감나무 밑에서 입 맞아. 벌리고 있는 거하고 진짜 입 맞아. 벌리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 네. 학교에서 뭔가를 해주는 건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내가 뭘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할런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간 후에 그 인게임 상황에서 자기가 하는 게 제일 좋은 말이에요. 중요한 네. 건 맞는데 네. 그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네. 학교에 어떤 애들이 그동안 갔었고 어떤 애들이 가고 어떤 애들이 갈 건지를 먼저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희도 왜냐면은 매년 네, 설명회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네. 하거든요. 이게 인게임에서 자기가 그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것도 네.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이게 진입장벽이 높으면 숨 막혀서 못 하거든요. 그거는 약간 좀 그거만 어려운 것 같아요. 입학할 때는. 우리 태연 학생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러니까 거리 때문에 인천고를 갔다 했는데 저도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원래 스타일이 고민 많이 하는 네, 스타일이니까. 맞아요. 저도 내신 따고 싶어서 학위고나 재물포고를 가보고 싶었고 그리고 아니면 진로 때문에 학위고도 가고 싶었는데 결론은 들어와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구나. 진짜 내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분위기 휩쓸리는 것도 솔직히 물론 그러니까 정말 잘 휩쓸리는 학생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약간 편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정말 절박하고 자기가 진짜 어떻게 임하냐에 따라서 자기의 모습이 바뀌거든요. 저는 실제로 그러니까 2학년 때 정말 애들이랑 한 번도 안 놀았고 2학년 때 진짜 올인을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에. 그렇죠. 옆에서 저도 그러니까, 그 모습을 많이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해 보니까 분위기 휩쓸려서 휩쓸릴까봐 여긴 별로일 것 같다. 이런 걱정은 솔직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핑계에 네. 불과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